안녕하세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오늘은 옛 성현들 중에 최고라고 하는 공자와 그의 제자 중에 또 최고라고 하는 안회와에 얽힌 한 토막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이 채널에서 공자의 명심보감 제1장 개선편을 소개하면서 공자의 출생에 대해서 소개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걸 보시려면 위에 우측 상단 자막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자와 그 제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 합니다. 원래 공자의 제자를 사기에서는 72현자라고 표현되지만 실제 공자의 제자는 여러 문헌을 볼 때 3,000명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최고의 3대 제자를 꼽으라면 안회, 정자, 자로로 꼽는 사람이 많고요. 12대 제자를 꼽으라면 안회, 자로, 자공, 정자, 민작은 연문, 영구, 자유, 자하, 자장, 유자, 번지로 꼽는데요. 물론 학자에 따라 의견을 달리할 수는 있죠. 그런데 오늘은 스승이신 공자님과 애제자인 안회에 얽힌 이러한 토막으로 공자의 3 곱하기 8은 23, 물론 22라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23의 계산법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공자님의 제자로는 사성과 십철, 72현을 배출하셨지만 그 중에 가장 아낀 제자가 바로 아내였던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먼저 공자의 애제자 아내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넘어갈까요? 아내는 어렸을 때부터 배움을 좋아하고 성품도 좋아 공자의 마음에 든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아내는 노나라 사람으로 자아는 자연이며 안자라 존칭하며 후세에는 아성이라고 일컬었답니다. 그는 가난 속에서 불우한 일생을 마쳤으나 그의 학식이나 인격은 거의 완벽에 가까웠다고 하죠. 그는 공자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다는데요. 사부님의 인격은 우러러 볼수록 더욱 높아지고 뚫을수록 더욱 굳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앞에 계신가 하면 어느 사이에 뒤에도 계신답니다. 사부님께서는 요령 있게 사람을 잘 가르쳐 주셨답니다. 나의 지식을 학문에까지 넓혀주셨고 나의 행동이 도에 벗어나지 않도록 예로 바라잡아 주신 덕분에 나는 학문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을 다하게 되었답니다. 어떤 때는 초인이 서 있는 사부님에게 가까워지는 듯 하다가도 어느새 더욱 멀고 높이 떨어져 보여 아무리 따라가고자 해도 미칠 수가 없었답니다. 이건 자한편에 나오죠. 또 공자께서도 나는 아내가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았으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본 일이 없다. 이것도 자한편에서 칭찬을 했는 말입니다. 또 아내는 몇 달 동안 인에 어긋남이 없었으나 다른 사람들은 하루나 한 달쯤 행하다가 그만둔다. 이건 옥냐편에 하며 이렇게 그 아내를 극구 칭찬했답니다. 그리고 공야장편에서 공자가 자공에게 너와 아내 중 누가 더 나을 것 같았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 자공이 대답하기를 자공도 공자의 12대 제자 중에 꼽힐 정도로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어찌 제가 아내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는 하나를 듣고서는 열을 알지만 저는 하나를 들으면 겨우 둘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네요. 이에 대해서 공자는 또 그렇다 너는 그를 따를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나도 그를 따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아내는 정말 제자 중에 단연 톱으로 꼽히다 보니 스승도 그를 따르지 못한다고 인정할 정도였다네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내는 나이 32살에 요절하고 말았답니다. 이에 공자는 하늘이 나를 망치게 하는구나 하늘이 나를 망치게 하는구나 하고 선진편에서 탄식할 정도로 그를 아꼈던 것이랍니다. 공자의 장탄식은 자한편에서 꽃에 비유하며 안타까워하기도 했다네요. 꽃이 틀 때는 아름다우나 꽃 중에 꽃이 피지 못하는 꽃도 있구나. 그리고 또 꽃은 피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도 있구나 하고 안타까워했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공자와 안회에 얽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3 곱하기 8은 얼마입니까? 24죠. 그러나 공자는 23이랍니다. 일부는 22라 주장했다는 설도 있습니다만 23이나 24나 같은 줄거리니까 별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아내가 하루는 공자의 심부름으로 시장에 들렀는데요. 그런데 한 포목점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어 무슨 일인가 해서 다가가 알아보았더니 가게 주인과 손님과 시비가 붙은 것입니다. 포목을 사러 온 손님이 큰 소리로 3 곱하기 8, 3, 8은 23인데 왜 당신이 나한테 24전을 요구하냔 말이야. 아내는 이 말을 듣자마자 그 사람에게 먼저 정중히 인사를 한 후에 3 곱하기 8은 24인데 어째서 23입니까? 당신이 잘못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포목을 사러 온 사람이 아내의 코를 가리키며 누가 너더러 나와서 따지라고 했냐? 도리를 평가하려거든 공자님을 찾아가야지. 옳고 그름은 그 양반이 정확히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만약 공자님께서 당신이 졌다고 하시면 어떻게 할 건가요? 그러면 내 목을 내놓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제가 틀리면 관을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내기를 걸고 공자를 찾아갔죠. 공자는 일의 전말을 다 듣고 나서 아내에게 웃으면서 말씀하셨답니다. 아내, 네가 졌으니 이 사람에게 관을 벗어 내어주거라. 아내는 공자님 말씀이라 거절도 못하고 순순히 관을 벗어 포목을 사러 온 사람에게 주어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의기양양히 관을 벗고 돌아갔겠죠. 공자의 판결에 대해 겉으로는 아무런 표현이 없었지만 아내는 속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스승이 너무 늙었고 우매하니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아내는 집안일 핑계로 공자에게 고향에 잠시 다녀오겠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공자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허락하셨죠. 그런데 떠나기 직전에 안회는 공자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공자는 일을 처리하고 즉시 돌아올 것을 당부하면서 안회에게 2마디 글을 써 주었는데 바로 천년고수 막존신 살인 불명 물동수. 한문 전에 많이 본 글이죠. 천년고수 막존신은 오래 묵은 고목나무에 몸을 의탁하지 말고 이런 뜻이죠. 그리고 살인 불명 물동수는 정확하지 않으면 함부로 죽이지 말라. 명확하지 않으면 함부로 죽이지 말라. 이런 뜻입니까? 이렇게 글을 써 주었는데요. 아내는 작별 인사를 한 후 고향집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도중에 갑자기 천둥 소리와 함께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를 만나 비를 피하려고 급한 김에 길 옆에 있는 오래된 고목나무 밑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했답니다. 그 순간 스승의 첫 당부 말씀인 천년 묵은 나무에 몸을 숨기지 말라는 천년고수 막존신,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잠깐 멈칫거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 순간에 번쩍거리면서 그 고목이 벼락에 맞아 산산조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안회가 그 비를 피하려고 그 고목나무 밑에 갔다면 벼락 맞고 죽었겠죠. 아내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그리고 그 다음 한참을 달려 고향집에 도착했는데 이미 밤은 깊었고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가 조용히 보금으로 아내가 자고 있는 내실의 문고리를 풀었답니다. 컴컴한 침실 안에서 손으로 천천히 더듬더듬 만져보았죠. 그런데 아니, 침대 위에 두 사람이 자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와 검을 뽑아 내리치려는 순간에 스승님의 2번째 당부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명확치 않고서는 함부로 살인하지 말라는 살인 불명 물동수, 이런 말이 생각난 거죠. 그래서 얼른 촛불을 켜보니 침대 위에 한쪽은 아내가 자고 있고 또 다른 한쪽은 자신의 누이 동생이 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죠. 아내는 다음날 날이 밝기 무섭게 되돌아가 스승님께 무릎을 꿇었답니다. 그리고서는
스승님의 당부 말씀 덕분에 저와 제 아내와 누이 동생 목숨을 모두 살렸습니다. 어떻게 사전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는지요? 그렇게 묻자 스승이 대답하기를 어제는 날씨가 건조하고 무더워서 다분히 천둥 번개가 내릴 수가 있을 것이고 너는 분개한 마음에 또한 복음을 차고 떠나기에 그런 상황을 미리 예측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사실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었지. 너가 집에 돌아간 것은 그저 핑계였고 내가 포목을 사러 온 사람에게 그런 편견을 내린 것에 대해 너는 내가 너무 늙어서 사리 판단이 분명치 못하다고 여겨 더 이상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기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잘 생각해 보아라. 내가 3 곱하기 8은 23이 맞는다고 하면 너는 지게 되어 그저 관 하나 내준 것 뿐인데 하지만 만약에 내가 38이 24 해서 24가 맞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목숨 하나를 내놓아야 하지 않겠는가? 말해보거라. 관이 더 중요하나 아니면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나? 정말 명판결이죠. 그러니까 천하의 공자라는 말이 딱 맞는가 봐요. 안회는 비로소 이치를 깨닫게 되어 스승님께 엎드려 예를 올렸답니다. 스승님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스승님께서는 대의를 중요시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시비를 무시하는 그 도량과 지혜에 탐복할 따름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공자가 가는 곳마다 안회는 거의 스승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공자의 3 곱하기 8, 38이 23이란 명판결을 놓고 그의 애제자 안회와 얽힌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며칠 있으면 말복이니 삼복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